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이 그 헬스장 회원이셨거든요. 헬스장에 다니면서 제 남편을 보시고선 너무 친절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젊은이라며 제게 소개를 해주셨죠. 그때 당시의 남편은 그냥 아는 형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자기 매장을 차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헬스장 창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전 그만 일이 터진 거예요. 매장 준비하던 돈을 사기로 홀랑 날려버린 거였죠. 억 단위 가까이 되는 큰 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날리고 나니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결혼도 못하겠다고 울더라고요.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랑 결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 당장 미래도 안 보이고 멍청한 짓만 한 나를 믿어달라고 어떻게 말해.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이해해. 나 떠나도 돼. 당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 그깟 돈 좀 날렸다고 당신 버릴 사람처럼 보이냐고. 돈은 또 벌면 돼. 그리고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거잖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결혼해. 나는 괜찮다고 한참을 설득해 결혼을 했고 사기당해 영영 못 차릴 것 같던 헬스장은 저희 집에서 차려줬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운동기구 판매 유통사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시다 보니 헬스장을 차려준 것뿐만 아니라 남편 헬스장 운영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죠. 기구 드리는 것도 저희 부모님 덕에 엄청 싸게 드렸고 감사하게도 이래저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워낙 잘했죠. 늘 깍듯했고 유독 각별하게 지냈어요.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많이 아끼셨고요. 내가 헬스장마다 다 기구 넣어주고 하는데 헬스 트레이너들을 한둘 받겠어? 근데 우리 김서방 같은 애가 없잖아. 다른 트레이너들은 그냥 대충 봐주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김서방은 원체 친절하고 사람이 되나서 말이야. 그렇게 우리 자세 하나하나 다 봐주고 늙은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다 봐주고 그래서 눈에 딱 띈 거지. 엄마가 딸한테 남자 소개해주기가 어디 쉬워? 그만큼 속이 깊고 괜찮은 게 보이니 사윗감으로 낙점을 한 거지.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너무 좋게 봐주셨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아이고, 세상 사위들 다 우리 김서방만큼만 하라 그래. 김서방만한 사위가 세상에 또 어딨다고. 사람 마음이란 게 내 부모한테 잘하는 걸 보면 나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저희 시모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했죠. 시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이 외동이다 보니 맡을 사람이 저희 부부뿐이잖아요. 요양사분을 한 분 모셔서 그분이 시모를 맡아 케어해 주셨지만 또 24시간 붙어있을 수는 없는 데다가 남편은 헬스장 일로 바쁘니까 프리랜서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제가 시모 병수발을 주로 맡게 됐죠. 시모는 몸이 너무 약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부축받아야 했고 가서 일 보는 처리도 제가 다 도와줘야만 가능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제게 많이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했죠. 에이, 미안하긴 뭘. 시부모도 제2의 부모라고 하잖아. 거기다가 어머님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고 당신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데 뭘. 그리고 사실 당신이 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무리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잔데 어머니가 당신 손에 볼일 보시는 뒤처리까지 맡기고 싶으시겠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어머니도 여자셔. 내가 도와드리는 게 더 나아.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합병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시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전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봐야 했죠. 오랜 투병 끝에 시모는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오래 병치레 했던 가족이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마냥 슬프기보단 시원섭섭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전 시원하기보단 오히려 섭섭함이 더 크더라고요. 시모가 뻔뻔하게 며느리에게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에게 항상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달고 사는 분이었거든요. 시모랑 둘이 있으면서 워낙 정도 많이 들어서인지 장례 때 남편보다 제가 더 울었다니까요. 아유, 진짜 효부네, 효부야. 영호 엄마 진짜 성공했어? 그러게 말이야.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그래. 요즘 세상에 아픈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힘들만도 한데 저렇게 떠났다고 우는 걸 보니 참 대단하네, 대단해. 그런데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 부모님까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고만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병이나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업 문제로 크게 사기를 당하시고 만 거죠. 저희 부모님은 헬스기구를 유통하는 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헬스장 프랜차이즈 크게 시작할 계획을 가진 대표를 만났고 그 업체와 전속으로 계약을 맺기로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헬스장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같이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투자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대표는 꽤 비전이 있어 보였고 사업에 성공한 사례도 많은 데다 투자자가 많지 않아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모두 몰아넣은 다음 날부터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했을 땐 이미 늦어버렸고 뒤늦게 알고 보니 놈은 그냥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헬스장 사업이고 뭐고 그냥 죄다 뻥이었어. 우리한테 보여줬던 서류하며 사진도 다 거짓말이고 어떻게 이렇게 깜빡 속을 수가 있니? 아니 장모님, 그때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검색도 해보고 그 사람 이름이 네이버에도 나오고 그랬다니까. 기사도 몇 개 뜨고 홈페이지도 거창하게 있고. 근데 경찰이 그러더라.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대요. 기사도 다 가짜로 만든 거고. 이걸 어쩌면 좋으냐? 응? 하루아침에 우리 모은 돈을 거의 다 날리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고 평생 일궈온 돈의 거의 전부를 날린 부모님은 완전히 패닉이 되셨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주문받은 대로 지금 제조가 다 들어간 상태예요. 전국 100개 넘는 지점에 다 납품한다고 해서 그 수량을 다 뽑아놨는데 그걸 이제 와서 취소하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도 다 절차가 있고 하청이 있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쪽 상황이 안 좋은 건 그쪽 상황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미 다 제조 들어가서 어떻게 물을 수가 없어요. 남은 대금은 다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사기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헬스 가구며 이런저런 것들이 다 주문 발주가 들어간 상태라 부모님 두 분은 사기당한 투자금에 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는 지경이 됐고 결국 해오던 사업을 모두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사업할 사람들이 아니었나 보다. 니들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피해만 주고. 넌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어. 시골에서 너희 엄마랑 나랑 둘이서 작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면 어떻게든 입에 풀칠은 안 하겠냐?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분들이 시골 가서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산다고. 일단 당장 가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돼. 엄마, 아빠, 응? 아니다. 그럴 거 없어. 노후 준비도 안 된 애미 애비가 무슨 낯짝으로. 딸내미한테 피해만 주고 못난 엄마 아빠랑 미안해, 태연아.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가 미안하지. 그 인간이 그렇게 매몰차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 일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인생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게 됐어요. 사기당한 일 자체만으로도 그랬지만 제 남편의 태도 변화로 더 큰 공부를 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나 깍듯하게 자라던 남편은 그 사건 이후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하루는 저희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이 완전히 정색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돈 보태란 말씀하시려는 거면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세요. 아유, 박서방,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도와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희 집 보시면 모르세요? 요즘 가게 사정도 안 좋고 장인어른 장모님 도와드릴 돈 없으니까 그런 부탁하러 오신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그래,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보,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너희도 빠듯할 텐데 신경 쓰게 미안하다. 못 들은 걸로 해줘. 남편이 어찌나 무안을 줬는지 인상이 싹 변해서는 매몰차게 내뱉는 말에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날 그렇게 남편 앞에서 부모님이 찬밥 신세가 되고 나니까 정말 이혼 결심까지 서더군요. 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남자와 뭘 더 살고 싶겠어요? 게다가 돈 있으실 땐 그렇게 싹싹하게 굴며 자라던 놈이니 더 어이가 없었죠. 결국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대판 싸우게 됐어요. 사람이 정말 그러는 거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싹 변하니?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갑이었다고 이제와 이렇게 어려워지시니까 갑자기 갑질을 하고 있어. 어? 참나. 내가 갑질을 했다고? 그럼 막말로 지금까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갑질이 아니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당신한테 갑질을 했다 그래? 항상 우리 사위 하시면서 일 하나 안 시키고 늘 고맙다 잘한다 입을 달고 사셨는데. 그래, 말은 그러셨지. 근데 솔직히 그게 늘 진심이셨을까? 몸만 쓸 줄 알지 못 배운 놈, 사기로 돈 다 날려먹고 헬스장까지 본인 손으로 차려줘야 되는 사위놈이라고 욕이나 안 하셨으면 모를까? 자격지심 부리지 마. 왜 우리 엄마 아빠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꽁해서 자존심 부리는데? 그래서 그랬니? 당신 돈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차려준 게 그게 그렇게 안 입고 꽁했어? 겉으로는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돈 얘기 꺼내니까 그렇게 파리를 떨었어? 혹시라도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게 아니야. 사람 몰아가지 좀 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우리 엄마가 전세자금 얘기 꺼내자마자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봤는지 알아? 꼭 무슨 벌레 보듯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그 표정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상상이 돼?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당신한테 완전 정 떨어질 뻔했어. 아니, 정 제대로 떨어졌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는지 진짜. 나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아무것도. 뭔데? 얘기를 해. 왜 말을 하다 말아? 사실은 나도 돈을 좀 날려서 그래, 그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이라니.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친 그놈 말하는 거야? 그놈한테 당신도 당했다고?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대표란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도 인사를 시켜주신 적이 있거든. 아무래도 헬스에서 크게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두면 득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놈이 날 꼬드기더라고. 그냥 헬스장만 해서는 요즘 코시국이라 어렵지 않냐면서 투자 한번 해보라고. 몇 배로 불려준단 장담은 못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불려는 주겠다고. 흔한 사기꾼 같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막 10배 불려준다 이랬으면 나도 안 믿었을 거야.
근데 사업 계획서도 보고 PPT까지 다 봤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 게다가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믿고 투자한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그 돈 다 날리게 생겼고 괜히 불똥이 딴 데 튀었던 것 같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소개만 안 해줬어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내가 심통이 좀 났었나 봐.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사과드릴게. 남편은 꽤 큰 규모로 사기를 당했고 제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만 끙끙 앓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혼자 그랬어? 괜히 당신한테까지 걱정 끼쳐서 뭐해. 안 그래도 부모님 일로 골치 아플 텐데 나까지 얹을 거 없잖아. 내가 날린 돈은 어떻게든 내가 수습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렇게 그날 일은 대충 넘어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 함부로 군 건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당장 몇 천을 잃고 혼자 끙끙대며 몇 주를 보냈다 보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정상참작이 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싸움이 유야무야 정리되고 며칠 뒤 전 남편 몰래 부모님 전세자금을 챙겨드리게 됐어요. 제가 되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고 싶었죠. 이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만데 부모님 어려운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뒤 이걸 알게 되고는 저에게 따지고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2차전이 또 시작됐죠. 아니,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야? 나 돈 날린 것도 갚을 게 산더미 같아. 있는 돈도 동여매야 되는 시점에 그 돈을 들였다고? 그럴 돈 있으면 나눠주지 그랬어. 난 지금 혼자 그 돈 갚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으로 쏘다니느라 미칠 것 같은데 당신은 그 돈을 그렇게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드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가 그렇게 어이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당신도 죄송하다며 사과드리겠다며. 근데 아직도 꽁에 있어? 아니 솔직히 막말로 우리 부모님이 당신 너로 투자하라고 꼬셨어? 몇천 투자해라 꼬드겼어? 아니잖아. 당신이 그놈한테 속아서 당한 거잖아. 당신 욕심에 투자한 거고. 근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난린데? 당신이야 몇천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지금 전 재산을 다 잃은 분들이야. 힘들면 누가 더 힘들겠어? 멀쩡히 집 있고 차 있고 헬스장도 있는 당신이 힘들겠어? 아니면 지금 당장 시골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빠듯한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겠어? 생각을 해봐. 근데 당신은 그게 그렇게 꼴 사납고 못마땅하니? 누가 꼴 사납고 못마땅하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그럼 당장 우리도 나앉게 생겼는데 그 돈을 그냥 장인장모한테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정상이냐? 와, 이제 그냥 막말하겠다 이거네. 돈 있을 땐 어머님 아버님 깍듯하더니 이제 장인장모 막 부르네?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경사 났다고 님님 붙이게 생겼어? 말 다 했어? 아, 진짜 사람이 어려워봐야 진짜 얼굴을 안다더니 이게 딱 각이 나오네. 어려울 땐 그렇게 굽신대 놓고는 돈 떨어지니까 이제 더는 그럴 필요도 없다. 하! 당신 민낯이 이거네. 그치? 당신 돈 다 잃어도 괜찮다고 받아주고 헬스장도 차려주고 번번이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줬는데 당신은 이렇게 갑니까 은혜를? 사람을 무슨 배은망덕하고 못돼 처먹을 새끼 취급하지 마. 나도 감사하니까 잘한 거고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사람 말 이상하게 베베꼬아 듣지 말라고. 이상하게 베베꼬인 건 당신이겠지. 자격지심에 베베꼬아서 생각하는 거 그거 당신 특기잖아.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하나. 아니 지도 돈 날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반대로 저희 부모님이 어려워졌을 땐 같이 돕는 흉이라도 내야 정상 아닌가요? 전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졌죠. 그렇게 대판 2차전을 벌이고 나서 남편과 전 2달이 넘게 완전 냉랭한 채로 지냈어요.
거의 말도 나누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태연아, 미안한데 내가 당분간 너희 집에 좀 있을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별건 아니고 병원에 갔더니 좀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위험 있는 것 같다더니 그것 때문이야?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아니야. 위궤양이 좀 있는데 그거 수술해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가 어깨가 원래 좀 안 좋았잖니. 근데 갑자기 안 하던 농사 짓고 하다 보니 어깨를 너무 무리해서 썼나 봐.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그것까지 수술을 같이 해야 되게 생겼네. 졸지에 수술을 2개나 해야 되게 생긴 거 있지. 참 이 상황에 몸까지 안 받쳐주네. 아무튼 그래서 서울에 좀 당분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당장 급한 건 어깨라 그것부터 해야 하는데 병원비 감당도 어렵고. 너희 집에 좀 있어도 괜찮을까?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괜찮지. 그럼 한 3주 정도만 신세 좀 지면 좋겠는데 김서방이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서. 무슨 그런 소리래. 그 사람이 왜 싫어해? 그리고 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엄마 아빠가 왜 사위 눈치를 봐? 엄마가 남편 눈치를 보며 저희 집에 오는 것조차 망설이시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남편에게도 통보하듯 얘기를 했죠. 수술 때문에 엄마가 1달 정도 우리 집에 와 계실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인원 반응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왜 네 멋대로 된다고 하고 나한테 통보하듯이 말하는 건데? 그럼 뭐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우리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신다는데 어디가 아프신 건지 무슨 수술을 하시는 건진 궁금하지도 않지 당신? 그저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게 싫다 이거지? 뭐 대단한 수술 아니겠지. 무슨 암이라도 걸리신 거면 당신이 지금 이러고 화내겠어? 그냥 간단한 수술이겠지. 아니 그리고 당신 몇 달 전에 전세 자금까지 들였다며? 그 돈으로 거기 잘 사시면 되지 뭐 한다고 우리 집까지 밀고 들어오시냐고. 당신은 안 궁금하겠지만 수술을 2개나 하셔야 된대. 위궤양 수술, 어깨 수술까지.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이 크시더라. 서울 병원에서 수술하실 건데 수술하는 당일 빼고는 우리 집에 와 계실 거야. 아무튼 안 돼. 난 싫어. 당신이 싫으면 뭐 어쩔 건데? 뭐?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여기 우리 같이 사는 집이야. 누굴 들이고 말고는 같이 결정하는 일이지.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당신 맘대로 통보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절대 안 돼. 들이기만 해봐. 농사 짓고 사시니까 개똥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 근데 그 냄새로 우리 집에 1달이나 있으면 집에 다 뵐 거 아니냐고. 당신도 내가 냄새에 민감한 거 알지? 나 예민해서 그런 거 못 참아. 하여간 내 집에 들였다간 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이딴 새끼를 내가 남편이랍시고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쪽팔리려고 하네. 야, 너 진짜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은혜를 그따위로 갚아? 야, 짐승도 지 구해주는 애 나는 법이야. 근데 지 어려울 때 몇 번이고 도와준 분들을, 그것도 지랑 같이 사는 와이프 부모님을 이따위로 함부로 대하는 새끼가 사람 새끼냐? 너 진짜 드디어 돌았구나.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이게 어따 대고 하늘 같은 서방한테 짐승 운운하고 새끼거려 인연이. 기도 안 차더군요. 그놈의 민낯에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하늘 좋아하시네. 니깎게 하늘은 무슨. 야, 너 지하 200m 뚫고 들어갈 때 그거 수렁에서 건져준 게 우리 집이야. 잊었냐? 어? 내가 진짜 네 새끼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싶었는데 진짜 이거 사람도 아니네. 어따 대고 우리 부모님한테.
도대체 니들은 그놈의 돈 몇 푼 대준 거 갖고 몇 년을 울고 먹을 건데? 야,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7년이야, 7년! 7년 동안 뭔 왕모 시듯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그 돈 해준 걸로 뭐 언제까지 더 대접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기가 차서 진짜 왕 모시듯 모시고 살아? 네가 뭘 했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알랑방귀 좀 낀 거? 그거 말고 네가 대체 뭘 한 게 있는데? 난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으면서도 어머님 병수발을 5년을 들었어. 별별 일을 다 하고 심할 땐 똥오줌까지 받아내면서 어머니 옆에서 계속 붙어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뭐 한마디 얘기한 적이나 있어? 근데 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면 그냥 나 몰라라고 내버릴 놈이네, 지금 보니까. 앞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몇 마디 말하는 걸로도 그렇게 배알이 꼴렸으면서 대체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래서 뒤질 뻔했지. 돈 좀 있다고 어찌나 재고 잘난 척들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잘나서 전 재산을 다 날렸냐? 어? 그 돈 갖고 있다 사위한테나 주지. 그러게 말년에 뭔 욕심이 있어서 돈 좀 불려보겠다고 설치다가 그거 홀랑 그대로 날리는지 안 그러냐? 그게 다 욕심인 거야. 돈 좀 있다고 재다가 벌 받은 거라고. 진짜 구제도 안 될 쓰레기. 요 몇 달 내내 만나기만 하면 싸움뿐이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끝까지 가보자 싶었던 것 같아요. 손만 안 올렸다 뿐이지 정말 미친놈들처럼 싸워댔죠. 마음속으로 이미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 그랬던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냈죠. 야, 너랑은 더 이상 1분 1초도 더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 야, 그냥 끝내자. 이혼하자고. 끝내. 그래?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끝내자고, 끝내. 내가 대체 이런 놈이랑 어떻게 살았던 건지. 내가 너한테서 우리 부모님이 해준 헬스장이랑 돈도 돌려받는다 싶었죠. 둘 다 어차피 생각도 같은데 굳이 질질 끌 거 없지? 주말 가면 당장 가서 서류 떼오자고.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려.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 거 굳이 얼굴 더 길게 보면서 시간 끌 필요 없잖아? 그리고 정말로 이혼 서류까지 가져와 작성을 하며 일사천리로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터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걱정이 돼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 엄마 전화를 받고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정말 사실이라고는 믿지 못할 얘기를 하시더니 일단 이혼은 없던 얘기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얘긴 입도 번긋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이혼 얘긴 일단 없던 걸로 하고 이거 이혼 들어가고 나면 일만 더 복잡해지게 생겼어. 일단은 김서방을 붙잡아 놔야 돼. 그래야 제대로 처리가 되니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알겠어. 일단 그럼 내가 대충 미안하다고 하고 있을게. 전 일단 엄마와 계획한 대로 남편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선 이혼 서류부터 박박 찢어버렸어요. 여보, 당신 이게 정말 당신 진심이야? 난 아니야. 며칠 전엔 당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그렇게 질러버렸던 건 맞는데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당신도 진심 아니었지, 그치?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했던 건 맞지만 그게 당신 진심은 아닌 거 알아. 당신은 워낙 친절하고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괜히 그럴 리가 없지. 지금 돈 잃고 너무 화가 나서 괜히 화풀이 하느라고 그런 거잖아. 나 당신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대화로 잘 풀어보면 안 될까? 우리 지금 이혼하면 당신도 헬스장 정리해야 되고 그 돈 분할하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불리해질 거 아니야. 남편의 맹점은 헬스장 정리하고 저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일 테니까 그 부분을 건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점이 제일 걱정이었던지 남편은 곧장 제 말에 수긍하더군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나도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진 않지. 나 아직 당신 많이 좋아하잖아. 그리고 두 분한테 감사한 것도 사실이고
당신 말대로 우리 둘 다 이성을 잠시 잃었었나 봐. 일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을 것까지는 없었는데. 일단 이건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 그러자 여보. 이런 이혼 서류 따위 찢어버리자. 우리가 고작 이런 서류 한 장에 매일 그런 관계야? 같이 해온 세월이 얼마고 같이 해쳐온 일들이 얼만데. 안 그래? 맘에 없는 입에 발린 말에 연기까지 해가며 이 남자를 더 붙잡아둔 이유. 그건 엄마가 다음 날 저희 집에 오시면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불쾌한 티를 팍팍 내더군요. 아니, 장모님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야? 당신이 알려들었어? 그래, 태연이가 알려줬네. 뭐가 잘못됐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달 동안 들어와 사시는 거 확정된 것도 아닌데 상의도 없이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는 건 너무... 자넨 지금 이 집 비밀번호 정도 알려준 걸로 나랑 우리 딸한테 화를 내는 건가? 이런 짓을 우리 가족한테 해놓고 감히? 엄마는 남편 면상 앞에 대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그러자 남편 놈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모두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하루 전 엄마의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태연아, 김서방 옆에 없지? 응, 지금 난 방에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조용히 듣기만 해. 크게 반응하지 말고. 혹시 김서방이 들으면 안 되니까. 알았지? 알았어. 작게 말할게.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한테 사기친 놈 있잖아. 그 놈이 붙잡혔어.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 어머, 정말? 그놈 중국으로 튀어서 못 잡는다고 하지 않았었어? 밀양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 수사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건 거의 종결 단계라고 그랬었잖아. 알고 보니까 그놈이 한국에 있었다지 뭐야. 밀양 자체를 한 적이 없대. 자꾸 보니까 이놈이 글쎄 잠잠해질 때까지 집안에만 있다가 나중에 튀려고 했다는 거 있지. 아예 카드고 휴대폰이고 다 사용을 안 하고 대포폰에 대포통장 남의 명의로 된 것들 훔쳐서 쓰고 쥐죽은 듯이 지냈던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다는 건 경찰에서도 전혀 몰랐던 거고. 근데 수사를 하다가 눈치를 채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체포했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아, 너무 다행이다, 엄마.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대? 돈은 찾을 수 있대? 일단 사기꾼 놈을 체포한 건 기대도 않고 있던 반전이었고 저희에겐 너무 다행인 일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놀라지 말고 들어. 이놈을 잡고서 경찰에서 파다 보니까 휴대폰 통화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단 거야. 김서방이랑 오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지. 아, 그거 나도 알고 있어. 실은 김서방도 놈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그놈 소개시켜준 이후에 그놈이 꼬드겨서 김서방도 몇천 투자를 한 모양이야. 사실 그거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숨기느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좀 한 것 같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그 둘은 이미 우리가 그놈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오랫동안 연락을 해왔던 사이라고. 그 둘 알고 보니까 최대 1년 선후배 사이인 거 있지? 학교도 같이 다녔고 이미 10년도 더 된 사이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둘이 이미 알던 사이였다니 이건 뭔가 있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죠. 형사들도 마찬가지였더군요. 쎄한 촉을 느끼고 사기꾼 놈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털어봤더니 결국 지 혼자 다 뒤집어 쓰기는 억울했던지 다 풀기 시작했단 거야. 김서방, 아니 김영우 그놈이 우리 부부에 대한 정보, 너에 대한 정보, 뭘 얼마나 갖고 있고 어디가 약점이고 그런 것들을 죄다 알려주면서 꼬셨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사기치면 100% 걸려들 거라고. 아예 그놈이 죄다 판을 짠 거였다고.
말도 안 돼. 아니, 그놈이... 엄마, 그게 사실이야? 지금 경찰에서 다 확인받고 너한테 곧장 전화하는 길이야. 어쩐지 지금 생각하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 우리 돈이 얼마쯤 있는지, 그 돈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등등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 그놈이 게다가 우리 취향이나 종교나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알고 접근을 한 거더라. 그게 다 김영호 그놈이 전부 알려줘서 가능했던 거였어. 사기꾼 놈이 먼저 설득한 것도 아닌 애초에 그 사기판 자체를 남편 놈이 짠 거였더니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럼 저 새끼는 지금 그 사기꾼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단 소리네? 그치, 엄마? 나랑 이혼하고서 그 돈 반반 나눠 갖고 튀려고... 그래서 일부러 나랑 이혼하려고 그런 건가? 아니, 그건 아닐 거다, 아마. 그놈도 뒤통수 맞은 거야. 뭐? 아니, 뒤통수를 맞다니? 사기수법 일일이 디테일하게 짚어가면서 지시한 게 자긴데, 그래서 둘이 반반 나눠갖고 외국으로 튀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그 선배란 사기꾼이 돈 욕심이 싹 돈 거야. 일단 그 대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나눠 가지면 혼자 꿀꺽 하는 거잖니. 그래서 그놈 뒤통수를 친 거야. 혼자 미랑한 척 숨어서 잠적을 해버린 거고. 김서방 그놈은 아마 숨어버린 사기꾼 찾느라고 엄청 속 끓였을 거다. 왜 아니겠니? 지가 다 짜놓은 판인데 지가 다시 된통 걸려들어 버렸으니. 그 얘기를 들으니 그제야 모든 게 다 끼워 맞춰지는 듯 하더군요. 그렇게 자기가 당해버린 걸 알고 나자 완전 패닉이 왔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상대로 한탕 거하게 사기쳐 보려다 자기까지 사기를 당하고 멘붕인 상황이라 저한테 그렇게 성질을 부려댔던 것도, 또 그 사기꾼 놈 잡겠다고 여기저기 쏘다니며 난리를 쳐댔던 것도 모두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진짜 열받는 와중에 웃기기까지 하네. 그렇게 우리 뒤통수 치고 우리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지도 사기를 당해? 멍청한 새끼. 전에 한번 사기 당해 또 돈 날려 먹은 적도 있는 놈이 아니 혹시 그것도 사기 아니야? 제 생각은 거기까지 미쳤고 문득 몇 년 전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결혼 전 남편이 투자했던 돈을 모두 사기당해 잃어버렸다는 건 남편의 입을 통해서만 들었을 뿐 제가 그 돈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놈 혹시 그때도 사기당한 척 꾸며서 연기했던 거 아닐까?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내가 결혼 무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꽤 있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심증이 자꾸 그 방향을 가리키더군요. 저희 부모님 전 재산을 모두 앗아가서 반반 나눠 먹게 하고 혼자 배부를 작정까지 했던 인간이 그런 짓 정도야 못할까 싶었으니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였죠. 엄마, 그 가능성도 한번 알아봐. 그 사기꾼을 족쳐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둘이 그렇게 오래 친하게 지냈고 사기 공모까지 같이 할 정도면 아마 그런 얘기도 공유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제게 곧장 연락해 더 제대로 된 응징을 위해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기다리게 지시했던 거였고, 저는 엄마에게 한 가지 더 알아내시도록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리고 엄마가 가져온 서류는 바로 그 사기꾼 놈의 진술 자백서였습니다. 남편 놈이 저지른 모든 만행들이 그 자백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죠. 남편은 그 글을 읽고 나서야 모든 일이 밝혀진 걸 알고는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어디 빈다고 될 일인가요? 나도 속은 거야. 저도 속은 겁니다, 어머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감히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있습니까? 그 선배, 원래 옛날부터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나쁜 놈이었어요. 세대 분위기 아시죠? 선배가 아주 왕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당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한마디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 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겁니다.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제 잘못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놈이랑 인연을 끊지 못한 거, 더 매몰차게 하지 못한 거, 그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사기를 기획하다니요. 가당치도 않아요. 그놈이 다 꾸며낸 겁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나쁜 놈이에요. 자기도 속은 거고 선배한테 당한 거라고 되도 않는 변명들을 들어놓는데 그런 말에 속을 리가 없었죠. 자네 거짓말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나?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면 이렇게 다 밝혀진 뒤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 어? 이미 다 밝혀졌어. 자백만 있는 게 아니야. 문자, 내역, 음성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다 말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변명 같은 건 집어치워. 그리고 우리 태연이가 수상하다고 해서 그놈한테 더 물어 알아봤더니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었더구만. 애초에 결혼 전에 사기는 당한 적도 없었고 결혼하고 나면 가게 하나 차려줄 줄 알고 연기한 거였더구만. 와, 역시 그것도 그랬구나. 진짜 넌 진짜 나쁜 새끼다. 넌 처음부터 그냥 뼛속까지 사기꾼이었구나. 너한테 진심이라는 게 있긴 했니? 나쁜 새끼. 뻔뻔하게 되도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결백을 주장하던 놈은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군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란 말만을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아줄 인내도 용서해줄 아량도 저희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흰 곧장 놈을 사기로 고소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꽤나 웃긴 얘기인데 잃어버렸던 투자금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것까진 기대를 못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기당한 돈 그대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진짜 특이 케이스거든요. 아니, 그럼 그놈은 그렇게 몇 억 들고 튀어서는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건가요? 몇 달 동안이나? 이놈이 베테랑 사기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기꾼은 전 남편분이 사기꾼이지. 그놈이 다 꼬드긴 거고 이놈은 일단 시키는 대로 해서 사기도 쳤고 돈에 잠깐 혹해서 공범 뒤통수까진 쳤는데 이걸 들고 어디로 튀지도 못하고 뭘 사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평생 이놈이 운동만 했지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별로 없고 간은 또 얼마나 공할 만한지. 갑자기 뭔 짓을 하면 잡힐까 봐 그냥 지 원룸에 돈이랑 대포 통장만 모셔놓고 숨어 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현금 갖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대충 식사 때운 거 말고는 몇 푼 쓰지도 않아서 거의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다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 무슨 이런 어리숙한 사기꾼이 다 있는지. 저도 형사생활 20년에 이런 놈은 또 처음 보네요. 이걸 웃어야 할지 고맙다 해야 할지. 어쨌거나 그 우픈 상황 덕에 저희 부모님은 사기당한 투자금을 거의 대부분 돌려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피해 금액은 더 있었잖아요. 중소기업 제조사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 부분 말이죠. 그것도 다 저희 부모님께서 쓰신 돈이다 보니 피해 금액에 포함이 됐죠. 저희는 그 돈을 모두 남편에게 청구했어요. 이혼 소송과 더불어 물질, 정신 피해 보상까지 싸그리 청구했고 결국 전 남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고 빚까지 져가며 그 돈을 다 갚아야 했죠. 이놈 돈 한 푼 없는 척하더니 그동안 여기저기서 사기치고 살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긴 나오더라. 감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 치려다가 인생 나락갔네 완전. 아휴, 내가 진짜 그런 놈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놈을 너한테다 갖다 붙여줬으니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나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엄마가 돼서. 엄마가 뭐 알고 그랬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비는 놈이 그래서 무섭다잖아. 겉으로 보기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성격 좋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뭐. 그놈 사기 전과까지 있다잖아. 엄마 아빠가 자책할 일 아니야. 그놈이 잘못한 거고 죄는 그놈이 지은 건데 뭐. 아무튼 그렇게 이혼 소송에 이런저런 죄목까지 더해져 소송을 한번 거하게 치르고 나서 놈은 꼼짝없이 옥살이를 하게 됐죠.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후에 듣게 된 얘기마저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김영우 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연락드렸어요. 이감이 됐다고요?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이번 건은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하더라고요. 글쎄 그 공범 있지 않습니까? 사기 지시했던 놈 말입니다. 그놈이랑 둘이 그 안에서 아주 치고받고 아주 대판 크게 싸움을 벌인 모양이에요. 근데 둘 다 체대 출신이라 몸들이 좋잖아요. 선배놈이 멍청하긴 해도 몸은 더 커서인지 김영우 씨 이 사람을 아주 반쯤 죽여놓은 모양입니다. 간수들이 와서 뜯어말려서 겨우 진정을 시킨 모양인데 아무튼 둘이 같이 놔뒀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둘을 떨어놓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나 참, 그 둘은 사기 공범이라더니 그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반씩 누나 먹기로 해놓고서는 튀질 않나. 둘이 나란히 잡혀 들어가서는 얌전하게 옥살이나 하다 나올 것이지 또 싸워대서 난리를 피질 않나. 아휴, 무슨 꽁트 코미디 보는 것 같네요, 진짜. 세상에 무슨 덤앤더머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전 남편 놈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며 떠올리다 보니 정말 참 드라마틱한 일들 한번 크게 겪었다 싶네요. 그렇게 인생 공부 한번 거하게 하고서 지금은 부모님 두 분과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큰일 겪고 나니 가진 돈 더 크게 불리려는 욕심도 하나도 없어졌다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작은 시골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가끔 들려 수박도 얻어먹고 깻잎도 따며 그렇게 보내는 지금이 감사할 따름입니다.